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1등하는 분야가 있어요. 조선 반도체는 다 아실 거지만 이건 잘 모르실 거예요. 임플란트. 오, 진짜 임플란트가 세계 1위예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오늘 다룰 오스템 임플란트는 전 세계 임플란트 판매량 1위를 찍었고 23년에 이미 생산액이 2조를 기록한 엄청난 회사입니다. 근데 오스템 임플란트 하면 다들 임플란트 만드는 회사니까 투박한 하드웨어 업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이 회사의 전신은 소프트웨어 회사예요. 사실 진짜 이름부터가 임플란트 뭐 이렇게 돈 떠서 만드는 생산 및 제조 전문 회사인 줄 알았는데요. 오스템 임플란트는 최규옥이라는 분이 1997년 1월 8일 주식회사 D&D 시스템이라는 이름으로 창업하셨는데 벤처 기업 1세대입니다. 오, 네. 사실 이분이 원래 치과 의사세요. 서울대 치대 나와서 동대학원 석박사까지 하신 엄청난 분이십니다. 아, 임플란트 하시는데 근본이 있으신 분이네요. 네. 치과를 개원해서 활동하셨는데 1990년대 중반까지는 치과에서는 환자 차트, 예약 관리, 진로 기록 등을 대부분 수기로 기록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진료 효율도 낮고 환자 관리도 체계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컴퓨터 기반 치과용 관리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요가 있었습니다. 손으로 막 쓰다 보니까 답답해서 내가 해야겠다 뭐 이렇게 마음먹으면 그렇죠. 그래서 97년 1월에 창업하고 그해 12월에 덴티넷이라는 서비스를 개시했고요. 또 윈도우즈용 보험 청구 프로그램 2번에라는 건강보험 청구 프로그램을 개발 및 출시를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치과 의사시다 보니까 많은 치과 의사들과 이제 교류를 하게 되잖아요. 이때 의사들 사이에서 국산 임플란트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많았다고 합니다. 원래 이제 임플란트가 미국이나 유럽 쪽이 되게 강세였었다라고 들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국산 임플란트를 개발하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1999년에 ISO 9001 인증 또 이제 벤처기업 지정을 받아서 제조업을 시작했고요. 그 시점에 한국 임플란트 시장은 고가의 미국 제품과 유럽 제품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오스템은 이러한 시장을 국산이라는 이미지와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빠르게 장악해 나갔고요. 또 치과의사 대상 임상교육 프로그램까지 패키지로 제공하면서 의사들이 오스템 임플란트를 적극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로그램까지 패키지로 전략을 되게 똑똑하게 잘 세웠네요. 그렇게 국내 시장을 어느 정도 장악하자 이제 해외로 눈을 돌립니다. 2006년 FDA 승인 취득을 하면서 북미 시장에 진입했고요. 2007년에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치과용 CT, 엑스레이 같은 영상 진단 장비 개발, 또 디지털 덴티스트리 영역을 확대하면서 치과 장비, 소프트웨어, 교육을 모두 포함하는 토털 솔루션 기업으로 포지셔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AI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치과계도 디지털 덴티스트리라는 메가 트렌드가 찾아오고 있거든요. 임플란트만 잘 팔아서 세계 1위 판매량을 기록한 오스템 임플란트. 이들은 어떤 미래를 준비하고 있을지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 2024년 오스템 임플란트의 매출액 비중을 한번 보겠습니다. 매출 비중을 보시면 예상대로 치과용 임플란트, 의자 등 치과용 자재를 제조, 판매하는 비중이 압도적입니다. 전체 매출액의 약 80.6%를 차지하죠. 그 다음으로 높은 비중은 치과 시술용 기자재 상품. 이건 오스템이 제조하는 건 아니고 다른 업체에서 사서 판매하는 것이죠. 교육, 인테리어도 약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는 크게 두 개의 영업 부문으로 나뉘어집니다. 의료 기자재 사업과 IT 사업 부분인데 IT 매출액만 IT 사업 부분의 매출이고 나머지 제품, 상품, 용역, 기타 매출은 의료 기자재 매출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을 때 이제 회사가 처음 설립되었을 당시에는 치과 전용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라고 하셨는데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의료 기자재 산업이라든지 이런 매출이 전체 매출 거의 100% 가까이 99.7% 차지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사실 의료 기자재 산업 회사로 봐도 무방하겠네요. 맞습니다. 사실상 의료 기자재 산업 회사인 만큼 영업 부문별 매출액을 보시면 의료 기자재 산업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2년에 비해서 23년에 약 1,550억, 14.8%가 성장하였고요. 24년에는 23년에 비해서 약 1,074억, 8.9%가 성장하였습니다. 매출액은 성장하였지만 매출 총이익률은 22년에 64.1%에서 23년 62.1%, 24년 61.2%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조업에서 매출 총이익률이 60%가 넘는다는 건 매우 높은 이익률이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그런데 이게 숫자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니까 수익성은 점점 악화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맞아요. 그래도 썩어도 준치라고 반대로 말하면 수익성이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 총이익률이 60%가 넘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도 넘는다. 다음으로 지역별 매출액을 보겠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임플란트의 국내 시장을 제외하고 크게 3개의 시장으로 나뉩니다. 미주 지역, 유럽 지역, 아시아 지역이죠. 21년부터 24년까지의 지역별 매출액 한번 살펴보면 성장하지 않은 지역이 없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국내는 21년 3,220억에서 24년 4,173억으로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는데 네네. 성장률은 둔화되고 있습니다. 22년에는 16.9%, 23년에는 9.6%, 24년에는 1.1%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장률이 둔화되는 게 드라마틱한데 이걸 보면 이제 국내 시장은 포화 상태다 이렇게 봐야 되죠. 맞아요. 예. 하지만 미주 지역은 지속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성장하고 있습니다. 절대적 금액은 국내 약 42% 수준이지만 22년은 25.2%, 23년은 18.8%, 24년은 28.3%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 중입니다. 유럽 지역은 미주 지역에 비해서 금액도 크고 성장률도 더 높습니다. 22년에는 40.4%, 24년에 34.4%가 성장했습니다. 아시아 지역은 금액적인 측면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시장입니다. 22년엔 35.1%가 성장하였지만 24년엔 8.9%가 성장해서 국내와 마찬가지로 성장률이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국내 지역하고 아시아 지역은 매출액 성장률이 감소를 하고 미주 지역이나 유럽 지역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큰 폭으로 성장을 할까요? 미주나 유럽은 오히려 더 빨리 포화가 되었어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왜 국내 지역과 아시아 지역은 매출액의 성장률이 감소하고 미주와 유럽 지역은 지속적으로 큰 폭으로 성장할까라는 궁금증이 생겨서 좀 찾아봤는데요. 각 나라의 인구 구조, 보험 등 구조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네. 한국과 일본은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이 좀 빠른 나라였습니다. 한국은 2014년부터 75세 이상의 노인에게 임플란트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시작했고요. 지금은 65세 이상까지 확대되었습니다. 환자 본인 부담금이 크게 줄면서 임플란트의 대중화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빠르게 진행된 것이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빠르게 진행이 됐군요. 또 일본은 노인 인구가 지금 되게 많고 치과 등 치료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꽤 안정적인 국가이기도 하잖아요. 또한 또 한국, 일본,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는 예. 지역입니다. 노인 인구 비중이 크니까 자연스럽게 임플란트 수요가 증가한 것이죠. 그렇죠. 특히 중국은 그냥 절대적인 인구 규모가 크기 때문에 수요풀 자체가 방대하니까 매출이 절대적 크기가 클 수밖에 없고요. 이에 비해서 미주 지역과 유럽 지역은 보험 적용 범위가 좀 제한적이고 아직도 자비부담 치료가 많아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보다 임플란트 시술 비용이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급 속도가 느린 것이죠. 미국은 치과 보험 커버리지가 낮아서 임플란트는 아직 중상류층 이상만 받는 시술이라고 하네요. 그런 이미지가 있군요. 네. 유럽은 보험 제도가 미국보다는 발달했으나 틀니나 브릿지를 선호하는 전통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네. 따라서 이런 미주 유럽 지역은 임플란트 보급률이 20에서 30% 수준에 머물고 있어서 성장 잠재력은 크지만 보급 속도 자체는 느린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 주위에서도 이제 임플란트를 많이 필수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데 확실히 한국은 임플란트를 훨씬 선호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아직 유럽은 이게 전통이라고 틀니를 더 선호하는 거 보니까 되게 재밌네요. 생각지도 못한 이유로 신기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오스템은 유달리 큰 폭으로 성장률을 기록해 왔거든요. 그 이유는 바로 미친 가성비 때문입니다. 품질은 유럽, 미국과 비슷하면서 가격은 절반 이하로 공급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싸군요. 네. 따라서 치과에서 선택을 안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물론 어느 임플란트를 할 것이냐 선택하는 건 시술을 받는 소비자이긴 합니다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치과를 가서 치과 의사 선생님이 이게 더 좋다고 하면 그걸 쓰게 되잖아요. 그 전문가가 추천해 주는 걸 쓰죠. 그리고 이제 임플란트는 방역구입니다. 여러 번 이 제품, 저 제품 사용해볼 수 있는 성격의 제품이 아닌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좀 더 가격이 높더라도 많이 들어보고 점유율이 높은 제품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러면 치과 의사분들한테 하는 영업이 되게 엄청 공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국내와 아시아에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이유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로는 이미 보급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한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 주요국은 이미 임플란트 보급률이 높습니다. 60에서 70%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 추가 성장 여력이 좀 없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경쟁이 또 심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현지 저가 브랜드가 오스템의 경쟁사로 떠오르고 있고 국내에서도 덴티움, 네오바이오텍 등이 있어서 가격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스템 임플란트의 사업 보고서를 보니까 임플란트 제품 가격이 계속 동결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회 기자님 이게 전 세계 1위 판매량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생산량 자체도 엄청나겠는데요? 엄청나죠. 오스템 임플란트의 생산 공장은 부산 생산 공장과 미국 필라델피아 공장 이렇게 두 개인데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부산 공장은 세계 최대 단일 임플란트 생산 공장입니다. 연간 약 2천만 세트 이상의 임플란트를 생산한다고 알려졌는데 하루에 약 5만 세트가 생산되는 것입니다. 하루에? 이 생산량을 기반으로 글로벌 치과용 임플란트 시장 점유율 1위를 할 수 있었겠죠. 또 초정밀
공장이기도 합니다. 1mm도 안 되는 티타늄 나사를 대량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반도체 못지않은 미세 가공 기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정밀한 기술이 필요하군요. 그래도 이제 뭐 공장이 우리나라 부산에 있으면 만들자마자 바로 수출할 수 있으니까 되게 유리하게 보이네요. 그럼요. 그것도 무시할 수 없죠. 이번엔 미국을 한번 볼까요? 미국 필라델피아 공장은 전략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미국은 이제 글로벌 임플란트 시장 규모 1위인 시장입니다. 현지에서 바로 생산해서 FDA 규제도 대응하고 물류 리드타임 단축 효과가 있죠. 또한 미국 치과 의사들은 수입품보다 메이드 인 USA에 높은 신뢰를 부여합니다. 그렇군요. 이 때문에 오스템이 미국 시장에 빠르게 점유율을 확대해 나갈 수 있었죠. 각 공장의 가동률을 한번 살펴보면 부산 생산 공장은 93% 평균 가동률을 보이고 있고요. 미국 생산 공장은 98.8%의 평균 가동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98.8%? 이 정도면 사실상 최대한 돌릴 수 있는 만큼 계속 돌리고 이러고 있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애초에 이제 주문이 더 들어와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스템 임플란트는 생산시설 확대를 결정하고 투자 중에 있습니다. 2024년 4월 11일자로 천안 테크노파크 일반산업단지 내에 약 11,748평에 토지 매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 미국 법인의 생산시설 확대를 위해서 펜실베니아 공장에 생산시설 확충해 있습니다. 25년 상반기 내에 완공 예정이라고 하였으나 아직 완공은 안 된 듯해요. 천안 공장 신설 플러스 이제 펜실베니아 증축 공장이 완공되면 오스템 임플란트의 생산 능력이 현재보다 약 30%에서 50% 정도 늘어날 수 있다고 업계에서 추정하고 있어요. 50% 정도나 늘어나는 거군요. 추정입니다. 다만 이제 완공 시점, 설비 가동률, 생산 품목 배합 등에 따라서 실제 증가는 이보다 낮거나 높을 수도 있겠죠. 그럼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아까 제가 이제 매출 총이익률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이는 원재료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판단됩니다. 24년에 매출 원가가 약 5,180억 원인데 주요 원재료 매입액이 약 570억 원이에요. 대략 11% 정도 차지하는 것이죠. 그렇네요. 이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티타늄의 경우에 키로당 22년에 14만 6천 원 정도에서 24년에 19만 6천 원까지 무려 35%나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티타늄이 원재료 구입액에서 약 26.5%를 차지하거든요. 원재료 가격은 폭등을 했는데 판매 가격은 동결을 하고 있으니까 매출 원가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렇죠. 사실 이 회사의 고민은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계속되는 경쟁에 고도의 기술 집약적인 산업이라 연구개발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임플란트는 직접 우리 몸에 심는 장치인 만큼 생체 적합성, 또 시술 안정성, 또 장기적 내구성을 모두 충족해야 해서 소재공학, 생체공학, 디지털 분야 등 여러 영역의 연구개발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신제품이나 신기술을 개발했다 하더라도 이를 상용화하려면 국내는 이제 MFDS, 미국의 FDA, 유럽 CE 등 글로벌 인증 절차가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막대한 개발비와 시간이 투입됩니다. 이 때문에 오스템 글로벌 경쟁사인 스트라우만이나 노벨 바이오케어 등도 유사한 수준의 연구개발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오스템 임플란트의 주요 사업 전략 중 하나는 디지털 덴티스트리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기존 티타늄 임플란트뿐만 아니라 구강 스캐너, 3D 프린터, AI 기반 진단 소프트웨어까지 포트폴리오를 넓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비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매년 연결 기준 매출액의 약 6%씩을 연구개발비로 지출합니다. 연구개발비로 상당히 많이 쓰네요. 근데 이제 지금은 사실 하드웨어, 이렇게 기자재 산업 이렇게 되는데 소프트웨어 분야로 계속해서 확장을 하려고 하는 이 시도의 이유는 뭔가요? 오스템의 전신인 D&D 시스템이 설립되었을 때 치과 소프트웨어 개발을 해서 보급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시작이 그랬다고. 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치과는 이 오스템의 시스템을 쓰고 있거든요. 그럼 97년부터 현재까지 약 30여 년에 걸쳐서 각 치과의 데이터를 오스템이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그렇네요. AI가 강력해지려면 양질의 데이터를 많이 확보해서 학습시켜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AI 기업들이 가장 공을 들이는 부분이 지금 AI 학습시킬 수 있는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를 하는 부분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오스템은 이 데이터가 이제 30여 년에 걸쳐서 축적되어 있으니 다른 기업에 비해서 훨씬 앞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AI는 특히 업계 1위가 시장을 다 가져가는 특징을 가진 분야입니다. 오스템의 미래가 밝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런데 눈치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까부터 오스템이 판매량 1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 판매량 1위. 당연히 그냥 1위라는 뜻인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의미가 있나요? 그게 이유가 있어요. 매출액은 글로벌 3위거든요. 매출액은 1위가 아니고 판매량 1위다. 매출액은 1위가 아니군요. 이는 역시 오스템의 낮은 단가 때문입니다. 품질은 유럽, 미국, 선진국들과 이제 유사한데 단가가 저렴하니까 이 부분이 오스템이 폭발적으로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는 힘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판매량은 1위지만 매출 기준으로는 아직 글로벌 3위인 이유죠. 하지만 단가가 낮은 것이 제사를 깎아먹으면서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한 상황이
상황이라면 미래가 불투명하겠지만 오스템의 영업이익은 24년 기준으로 12% 수준입니다. 꽤나 높은 수준이죠. 네네. 그럼 경쟁사보다 낮은 단가로 지속적으로 공급을 하더라도 이익을 충분히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스템이 매출액 부분에서도 글로벌 1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 1위가 될 수 있겠군요. 그래도 지금 현재 뭐 매출액은 그래도 3위가 되고 또 높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이제 디지털 덴티스트리 우위를 점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30년간 데이터 축적도 있고 그러면은 확실히 이게 남는 장사다 정도로 판단할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하지만 좀 배드 뉴스가 있어요. 또 배드 뉴스가 또 있나요? 네, 최근 영업이익률이 좋지 않거든요. 그동안 계속해서 매출이 꾸준히 증가했는데 24년도에 갑자기 영업이익률이 대폭 하락합니다. 23년에 20.1%에서 24년에 12.3%로 급락했어요. 오, 너무 많이 내렸는데요? 네, 당연히 이거 판관비가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인데 대체 얼마나 증가했나 보니까 무려 1,370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23년에서 24년 매출 증가액은 1,073억인데 매출 증가액보다 판관비 증가액이 약 300억이나 더 발생한 것이죠. 어디서 이렇게 증가를 했나 보니까 인건비성 비용이 640억 정도가 증가했고요. 고정자산 관련 상각비가 약 87억, 경상개발비가 289억이나 증가했습니다. 인건비가 왜 이렇게 증가했나 보니까 24년에 콜롬비아, 조지아, 중동 지역에 새롭게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해당 지역 내 판매를 위한 법인이고 이로 인해 인원을 추가로 채용하고 사무실도 임차했으니까 인건비성 비용과 상각비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죠. 그래도 뭐 경상개발비 또한 뭐 미래를 위한 투자이니까 오스템이 글로벌 매출을 또 성장시키고 진출하기 위해서 선투자 비용 지불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뭐 그렇게 배드 뉴스는 아니지 않나요? 투자다라고 생각을 하면. 맞아요. 사실 표면적으로 그렇다는 거고 이러한 24년도의 영업이익의 하락은 이후 연도의 매출과 영업이익의 상승을 위한 투자 비용으로 발생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네네. 오스템은 항상 미래를 보는 회사예요. 어디서 그걸 보고 느꼈냐면 국내 2위인 회사가 덴티움이라는 곳인데 25년 반기 기준 영업이익률이 15.8%거든요. 그런데 오스템은 25년 반기 기준으로 6.39%란 말이에요. 무려 이제 2위인 업체가 오스템보다 2배 이상 높죠. 이러한 이유는 오스템의 이제 제품 믹스 때문입니다. 덴티움은 마진이 좋은 임플란트의 비중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약 88%에 육박하고요. 반면에 오스템은 25년 반기 기준으로 78%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는 오스템은 치과의 토털 솔루션 기업으로 포지셔닝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마진이 낮은 제품 부분도 팔고 수익이 아직 나지 않는 부분도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좋지 않은 것이죠. 이러한 포지셔닝을 가져가는 이유는 결국 시장 지배력을 강화해서 미래의 초과 수익을 누리겠다는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십 년째 임플란트 판매량 1위를 수성하고 있는 오스템 임플란트.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또 고령화가 되는 시대에 더욱더 중요해 보이는 회사거든요. 이 회사의 앞으로의 전망을 좀 예상을 해보신다면요? 오스템 임플란트는 이미 판매량 기준으로 글로벌 1위 업체입니다. 전 세계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임플란트의 수요는 앞으로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고요. 특히 인도, 동남아, 중남미 등 신흥국에서는 치과 보급률 상승과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서 향후 수십 년간 성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이제 구강 스캐너, 3D 프린팅,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덴티스트리 영역 확장이 본격화되면서 고부가가치 신사업의 진출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는 임플란트뿐만 아니라 치과 의자, 시술 장비 등 다양한 치과 관련 제품을 공급하는 치과 종합 플랫폼으로 성장하고 있어서 미래가 밝아 보입니다. 다만 위험 요인도 존재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업체들이 저가 공세를 통해서 미국, 유럽 시장의 점유율을 갉아먹고 있고요. 이런 경쟁 심화는 오스템에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추세를 보면 스위스의 스트라우만과 함께 글로벌 탑2로서 치열한 경쟁을 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는 AI 기반 진단 소프트웨어가 시장에서 얼마나 영향력을 발휘하느냐가 오스템의 초격차 유지 여부를 가를 중요한 변수로 보입니다. 장기적으로는 판매량뿐만 아니라 매출액 기준으로서도 글로벌 탑1이 되길 기대합니다.